마켓나우 3부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오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시대를 맞이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그게 현실화가 됐습니다. 핏컷을 받아들인 우리 시장. 오늘 그러나 너무나 아쉬운 게요. 대형 반도체주가 고꾸라지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투심이 악화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에서는 이걸 좀 바라봐야 됩니다. 업종별로는 차별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톡톡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제약 바이오주 오늘 강합니다. 게다가 자동차 관련주 그리고 조선주도 힘을 굉장히 좀 받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약하고 2차 전지주 약하고 이런 흐름들이 양끝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제약 바이오주가 강한데 반도체주가 가지 못하다 보니까 이 효과를 좀 희석시키는 흐름들은 나타나도 지수적인 흐름으로는 장중 저점에서 힘을 내고 있다. 이렇게는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색깔 차이가 좀 나는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차이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 1시 시황 만나봅니다. 일단 코스닥은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후장 조금 더 힘을 내면서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는 한 2포인트 정도 오르면서 735선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코스피는 3거래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모건스탠리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를 확 꺾어놨습니다. 우리의 기분도 확 꺾을 수 있는 그런 재료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좀 흘러내리면서 2574선에 위치하고 있는 흐름, 이 두 종목이 안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흐름이랑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도 전반적인 지수의 흘러내림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보다. 이런 느낌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피 수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패턴이 좀 다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거래 연속 매도 물량을 추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면 전기전자 섹터로 매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이 1조 넘게 팔아치우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반도체에 지금 집중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기관 쪽에서는 4거래 연속 매수의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외국인과 다르게 반도체를 좀 매수하고 있다는 점은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개인도 기관과 함께 동반 매수의 흐름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이어서 코스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 오후장 들어서 조금은 고개를 드는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일정 부분 좀 도와줘서이고 외국인이 1,211억 원, 기관이 88억 원. 이 흐름은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이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오늘 코스닥이 제약 바이오가 좀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집중적으로 제약 관련주를 사기 때문에 그 힘, 그 동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슈 3가지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피인에서도 오늘 조선주는 강한 힘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조선 빅3라고 하면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을 일컫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조선 빅 3사의 올해 영업이익을 합산해 보니까 1조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HD 현대 같은 경우에는 6,509억 원인데 이게 1년 사이에 3배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긍정적인 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조선 빅3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 턴 어라운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상반기도 굉장히 긍정적인데 의미 있는 게 올해 상반기 13년 만에 동반, 함께라는 얘기입니다.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 K조선이 왜 빛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부가 가치 선박을 싹쓸이 했기 때문이다라고요. 이거는 같은 배를 한 척을 사더라도 훨씬 수익성이 높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럼 고부가 가치 선박이라고 하면 LNG 운반선 등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사 같은 경우에는요. 약 3.5년 일감을 싹쓸이 했다.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조선주의 흐름을 보면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잔량이 54%고 그 절반 정도가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K조선은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의미 있게 평가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수주와 실적 긍정적인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고부가 가치 선박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포트폴리오의 색깔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저선박이라고 해서 좀 값어치가 낮은 선박들, 예를 들어서 유조선, 컨테이너 선박 등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 이 조금 더 값어치가 있는 선박을 수주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시장 점유율이 클 수 있지만 그걸 잘 따져보면은 수익성 부분은 우리나라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데에 점수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조선은 앞으로도 올해 수주 그리고 일감 이런 부분이 목표를 따라서 잘 순항하고 있다라고 얘기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수익성이 조금 더 극대화될 것이다. 이런 전략을 맛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 그 시장을 움켜쥐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도 하고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치솟는 조선 3사 영업이익 그리고 앞으로의 수주 실적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전력. 오늘 K전력도 실적 테마에서 붉은 빛으로 물든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긍정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일단 5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K전력기기, 사실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전력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련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 K전력기기 3사가 있습니다. HD 현대 그쪽 일렉트릭 있고 효성중공업 있고 LS 일렉트릭 이렇게 3사이거든요. 그런데 그 3사가 글로벌 수주가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1년 사이 70% 가깝게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5월 영국의 그 부분이 있었고 8월 스웨덴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유럽 쪽을 좀 확대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효성 같은 경우에도 모잠비크,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게다가 노르웨이, 유럽 쪽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베트남 저압 전력기기 1위 기업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동남아 사업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존의 주력 시장은 유럽, 북미였습니다. 북미였는데 앞으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시장을 확대하고 있는 긍정적인 K전력의 힘,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었는데요. 일감도 쑥쑥 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호재,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밸류업 지수 이달 말 발표이거든요. 목전 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는 이 시기에 어떤 걸 봐야 될지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본의 PX 프라임 150 지수와 좀 비슷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지수를 만들 때 시총 상위 500개 기업 중에 PBR, 순자산 비율이라고 해서 그거를 1배 초과하거나 자기자본 이익률, ROE를 8% 초과하는 그런 종목들을 바구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런 지수 같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순자산 비율이나 자기자본 이익률 같은 경우에는 자본 효율성에 대표되는 지표들입니다. 요거나 아니면 주주 환원, 이 배당률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이 지수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틀어서 봤더니 증권사에서는 금융 그리고 자동차, 금융 지주 이런 부분 예상됐고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고배당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런 종목들, 이런 업종 안의 종목들이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종목들이 지난 한 주만 봤을 때
좀 고꾸라진 흐름들이 나타났거든요. 그거는 미리 선반영돼서 차익 실현한 의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주 외국인만 봐도라도 하나금융지주, 기아, KB금융을 가장 많이 팔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신한지주, 현대차를 순매도 상위권 종목들이거든요. 팔았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증권사에서는 올해 내내 연말까지 밸류업 지수 관련주는 꼭 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밸류업 지수 관련주는 그래도 시장의 방어막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굵직한 자산운용사에서 흐름이 있는 게 밸류업 지수 ETF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예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안에 포함된 종목들의 수급 쏠림 현상이 조금 더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흐름들로 지수 상승에 따른 종목 상승 그리고 밸류업 지수의 흐름들 이런 정책들이 잘 묶여서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 흐름 잘 봐야 할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는 3가지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이 좋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미리 인식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투자은행에서 반도체, 우리 한국의 반도체를 좀 고꾸라트리는 그런 악의적인 그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갈피를 못 잡고 이래저래 좀 흔들리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게다가 국민주잖아요. 이런 불편한 심기를 잘 헤아려서 저희가 오늘도 적절한 전략 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마켓나우 3부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를 잘 쉬고 나왔는데 사실 연휴 예. 사이에 이거 좀 큰 폭탄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게 네, 맞습니다. 현실화됐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비중이 25%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둘이 크게 고꾸라지다 보니까 우리 시장이 쉬에 힘을 쓰지 못하는,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에 11% 넘는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렇죠. 이를 어떻게 우리가 또 이해해야 될지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자,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악의적인 보고서가 아닌 이상 이렇게 나올 수도 없는 것이고요.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악의적인 좀 이 표현이 격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15일 날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보고서에 한국 메모리의 부정적 의견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보고서가 나온 후에도 이 미국의 나스닥에 있는 TSMC, 브로드컴, ASML 그리고 AMD뿐만 아니라 마이크론, 인텔까지 대부분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평균 마이너스 하락률이 1.5밖에 되지 않는데,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목표가를 반토막을 내놓는다는 것은, 자, 그런 생각을 좀 우스갯소리를 좀 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싸게 사고 싶으면 이런 이 보고서를 냈는지까지 이야기하는데 절대 용납하지 못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좀 격한 표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시장은요, 일단 오늘 아침 시작과 동시에 미국의 빅커스를 통해 가지고 양 시장 모두 엇갈린 모습을 좀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 물량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두 종목을 빼면 순매수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은 바이오, 전통적인 바이오, 조선 업종의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코스닥뿐만 아니라 거래소의 이 대형주 위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자, 이 좀 그 시소 게임의 양 격차가 좀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거래소의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의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무엇보다도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큰 폭의 하락에도 사실상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기아차, 셀트리온, 기아 그리고 KB금융, 신한의 이 매수 물량으로 인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리고 있다 보니까 밑에 꼬리가 달리면서 영망치 음봉으로 마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상승 종목 수는 420개, 하락 종목 수 지금 452개로 비등비등 움직이고 있는데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좀 적어져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대부분이 좀 하락이 폭이 좀 크다 보니까 자, 종목들의 하락률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반대로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습니다. 736.34로 플러스 0.43입니다. 자, 갭상승이 나고 나서 밑에 꼬리가 달린 가지고 망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600개 그리고 하락 종목 수는 951개인데도 지금 현재 플러스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알테오젠의 이 상승과 함께 제약바이오의 대량의 외국인의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상승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알테오젠 중심으로 된 제약바이오의 흐름은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로 인한 외국인들의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질 수 있는 과정이다 보니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장,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자, 제약바이오, 밸류 그리고 조선, 방산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이 시간에도 2% 그리고 SK하이닉스가 7%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2대1 스핀 전체적으로 붉은 빛을 이렇게 돌아도 네, 코스피 시총 비중이 25% 차지한 이 두 종목이 고꾸라지다 보니까 큰 힘을 내지 못하는 그러니까 지수적인 흐름으로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대1 스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업종 상위를 보면 1등이 조선입니다. 그리고 2등이 제약바이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는 제약바이오면서 반도체 물러가고 제약바이오주가 제2의 주도주로 부각을 받는 흐름들이 최근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3등이 자동차입니다. 4등이 운수기계, 5등이 유통상사, 전기, 방산. 대부분의 섹터가 그래도 플러스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는 긍정적이라서 업종별 차별화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는구나라는 걸 2대1 스핀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실적 테마 보면 K전력, 2등 피부 미용기기, 3등 풍력, 4등 조선, 6등 태양광. 이걸 보면 이제 K전력이나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쪽 여전히 오늘 실적을 좀 담당하는구나 이런 느낌도 들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하다 보니까 장기 테마에서도 1등 CDMO, 3등 바이오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2대1 스핀 이렇게 좀 훑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4가지 테마를 이제 짚어서 종목 옥석 가리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네, 테마는 실적 테마 K전력을 좀 꼽아보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도 저희가 이슈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 전력기기 테마는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그렇죠. AI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 수출이 확대가 되면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멘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봐야 할 종목은 뭐가 있을지요? 네, 맞습니다. 과거 예를 든다면요. 반도체 안에서도 소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소부장 중에서도 밸류 가치를 멀티플을 제일 크게 주고 있었던 섹터는 사실 소재입니다. 소재는 부품과 장비와 틀리게 한번 납품하면 끝이 아니라 계속 소재는 이 소모품이기 때문에 계속 쓸 수밖에 없는 이 과정이다 보니까 대부분이 멀티를 좀 많이 줘, PBR 가치를 좀 많이 주는데 자, 이게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이 반도체 전체적인 이 AI 밸류체인에서 제일 멀티표를 좀 강하게 오버레이트를 주고 있는 쪽이 K전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력은 계속 써야 되니까요. 네네. 예, 계속 써야 되니까 전력 쪽의 이 가치는 무한
가운데라고 좀 볼 수 있는데 특히 변압기 수출 호조로 인해 가지고 HD 현대일렉이 이번에 이 반도체 하락 사이클로 인해 가지고 같이 좀 추세가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21선 데드클로스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V자 반등을 내고 있는 것은 수출 호조뿐만 아니라 슈퍼사이클 진입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우리나라의 이 증권사가 그 증권사뿐만 아니라 해외 증권사 여러 곳에서 지금 이 추가적인 이 변압기 수요가 수주뿐만 아니라 이 영업이익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호황을 맞을 거라는 보고서와 함께 자,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좀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61선 돌파를 했습니다. 자, V자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V자 급등을 보일 때는 최대 저점에서 지지 캔들과 함께 이동평균선 넘었을 때는 수렴하는 단봉의 캔들이 나왔었죠. 자, 이틀 저번 주 추석 지나기 전에 추석 전에 자, 이 목요일과 금요일장에 21선에 수렴하는 자리와 오늘 오늘 갭상승의 양봉에 61선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분할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변압기 종목 중에서 효성중공업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D 현대일렉트릭은 주도주 그리고 부주도주는 효성중공업이 지금 자리를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LS 일렉트릭은 아직 이동평균선 수렴 중이고요. 반대로 효성중공업은 이동평균선 61선을 자, 돌파 일보 직전에 만들어진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확대 소식뿐만 아니라 현재 수주 잔고가 6조 6천억에 달하기 때문에 현재 효성중공업은 자, 4분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죠. 4분기, 3분기 영업이익도 전분기 대비 939억, 전분기 대비 49%, 55% 성장이고요. 4분기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35%의 성장에 거의 이제 지금 한 1,000억 가까이 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60일선 돌파하는 지금 효성중공업은 자,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자, 두 개 종목 다 괜찮지만 주도주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부주도주는 효성중공업이란 말씀과 함께 자리와 함께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서 파트너님이 반도체 부품도 이렇게 교체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K전력 같은 경우에도 그 교체 수요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맞죠. 네, 근데 K전력을 이렇게 시장을 보면은 사실 전력은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쪽에서도 노후화돼서 바꿔야 될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다 맞습니다. 보니까 K전력이 그쪽에 가서 자꾸 먹을거리가 생기는 기본적으로 그렇죠. 우리로서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도 한번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두 번째 테마는 여러분 예. 많이 궁금해하셨을 그 테마인데 예. CDMO가 바이오 위탁 생산 개발 업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금리 인하 대표적인 수혜주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바이오와 CDMO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ST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들 예. 게다가 삼바와 알티오 보전이 오늘 52주 신고가 찍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이오를 좀 이야기 드려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CDMO, 바이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카테고리별로 있는 표저감뿐만 아니라 ADC 전체적인 이 시장에 있어가지고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금리 다시 말해서 이 이자 비용이 적게 비용.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글로벌 임상에 드는 비용이 대부분이 뭐 1,000억, 2,000억은 이 우습고요. 거의 빅파마에서 운영하는 이 그 파이프라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쪽은 거의 5,000억 가까이 든다고 듭니다. 자,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이자 비용이 적게 들 수 있는 바이오 섹터가 최대 수혜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좀 안타깝게 오늘 급락이 나오는 반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시속 게임을 좀 하고 있다라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자주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 이 100만 원 황제주로 이 상제주에 자리를 붙이고 있고 외국인 자 48,000주 거의 쌍끌이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자리에 급등주 패턴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74조인데도 추세가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재 여러분들
계좌에 CDMO 쪽의 주도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어야 되는 자리이고 없으신 분은 분할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앞전에 보시게 되면 캔들이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 날에 영망치 양봉, 다음에 음봉으로 다시 한 번 더 5일선과 10일선을 붙이는 자리가 났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따라 붙을 필요는 없고요. 단봉에 음봉에 아군의 음봉이 나오는 잠자리라든지 도치 그리고 영망치 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추세를 따라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쪽은 바이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역시 CDMO 쪽에 이 주도주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바이오 쪽에는 뭐니 해도 알테오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을 몇 번의 매수 의견을 줬는지 이제 제 방송을 통해 쭉 찾아봤는데 17번의 매수 의견을 드린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17번이요. 네, 17번입니다. 지금 정권 방송사 중에서 최다의 이 매수 의견을 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인데 잘 가고 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넘버원이라고 좀 볼 수 있는 알테오젠은 미국의 연준의 빅컷의 코스닥 바이오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지금 외국인들은 오늘 시작과 동시에 목요일장을 기다렸는 것 같습니다. 어떤 0.25든지 0.50이든지 금리 인하 발표와 동시에 외국인들은 쌍끌이 매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외국인들은 CD 매수를 통해 가지고 오늘 장중에 나오는 웬만한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의 매수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 단가 34만 원짜리 종목을 36만 주나 우리나라의 최고 많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예견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마다 레벨을 할 때마다 비싸서 생각하는데 언제는 안 비쌌나요? 또 다시 40만 원 선에 가게 되면 또 비싸서 못 살 겁니다. 여러분들 프로는요. 매도 후 재매수뿐만 아니라 더 주고 사는 이 주도주 매매를 하셔야지 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에서 기준금리 B컷 0.25 곱하기 2, 0.5%포인트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로 읽히는 그 금리 인하 수혜주 제약 바이오 부각을 받고 있다라는 점에서 알테오젠 그리고 CDMO의 대표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데일 스핀 실적 테마에서 그렇죠. 풍력과 태양광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미국 대선 테마는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잡히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금리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관련주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지금 미 대선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에 따라 가지고 아침에 이 갭상승과 개파락의 양분화돼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지율 발표가 어느 기관에서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지지율 격차가 5%에서 6% 아니면 1%, 2% 뭐 이 오차 범위 안에 있는데요. 오늘 발표한 몇몇 곳에서는 해리스 쪽의 이 강한 모습을 지지율의 강한 모습을 좀 보다 보니 시작과 동시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 오늘 갭상승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분위기가 해리스 쪽으로 조금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연일 해리스 트레이드의 종목들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로 보실 쪽은 태양광 쪽에 SDN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DN은 무엇보다도 트레이딩 관점이라는 걸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갭상승 이후에 양봉 이후에 이 오후장이 들면서 오히려 더 이 차익 매물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 거의 7, 8% 이제 10% 가까이 급등이 보이다가 지금 5%대인데 여러분들 오늘 접근하시면 안 되겠죠? 자, 영망치의 음봉이 나오고 있고 지금 현재 100일선의 지지는 받고 있지만 장중에 이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반대로 종가 기준으로 영망치 음봉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 이 피레침 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바닥 다시 한 번 더 이 1,490원 자리에 61선, 5일선 하방에서 좀 기다릴 필요가 있고요.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통해 가지고
가지고 단기적인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리스 지지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에 주목받고 있고 그에 관련돼 있는 SDN이 지금 현재 해리스 관련 종목 태양광 쪽에 여러분들 지금 지금 트레이딩의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쪽은요.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이 풍력 쪽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풍력 쪽 같은 경우에는 CS 윈드가 지금 현재 풍력 관련 종목 중에서 제일 견고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적 뿐만 아니라 금리, 정책, 순풍률 노립니다. 풍력 관련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주 알려드리고 있는 CS 윈드의 실적은 2023년도에 1,000억 그리고 2024년 올해 컨센서스가 2,500억의 전년 동기 대비 147% 성장하는 가운데 자, 이 정책 테마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테마, 해리스 쪽의 트레이드 종목으로 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양수 겸장이라는 말과 함께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지인 관점으로 보셔도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분할 접근으로도 가능한 종목 두 번째로 CS 윈드를 수익 관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조선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핀 보면은 1등 업종상이 조선이 당당하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수주도 잘 되고 실적도 좋아지고 거의 뭐 안 좋은 소리는 안 나오는 흐름들이 그렇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 빅3의 올해 영업이익 합산이 1조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의 남자 정 원장이 말씀드리는 이 한국조선해양 주도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3분기 영업이익 전체적으로 조금 하회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또 파워 리스크도 있고요. 여름 동안에 얼마나 더웠습니까? 일하시는 노동자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좀 이 조업에 좀 참여일, 조업 일수가 좀 줄어든다는 악재와 함께 약간의 이 영업이익 약간의 이 지수와 반대로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저점에서의 자리가 나오고 이후에 오늘 갭상승의 양봉이 나왔죠. 이제는 접근하셔도 괜찮고요. 분할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도주는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해 연간 수주 목표 126%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자, 3분기 약간의 컨센 하회를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4분기에 따라붙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도 동일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FLNG의 수주 소식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있는 분위기죠. 한 대당 2조에서 3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LNG선 6대에서 10대 수주항과 맞먹는 FLNG의 수주 이 모멘텀까지 하반기에 들고 있기 때문에 3분기의 영업 컨센서스가 약간 하회하더라도 선반영 받았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선 역대급 호황, 조선 신조선가 사상 최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영업이익도 물론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중공업은 최대 저점에서 10,000원에서 지금 60일선 지금 돌파형 캔들에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은 매수 급소의 골드크로스 첫 자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는 이데일리 스핀 전략을 활용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긴 연휴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으니까 저희 챌린지도 다시 한번 달려봐야겠죠. 먼저 룰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간 수익률 13% 도전하는 챌린지입니다. 하루 최대 2종목까지 편입이 가능하고요. 방송 직후 14시 기준으로 시가에 편입해서 매일 정오 고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회에 한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금요일에 누적 수익률 발표되면서 성공과 실패 배지가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따로 5종목까지 장기 포트로 따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럼 바로 수익률 현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위메이드 맥스, 대봉 LS는 이미 익절 처리가 된 종목들이죠. 각각 13% 넘는 수익률 잘 챙겨간 채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의 경우에는 오늘장 금융주들이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밸류업 지수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고 수익률은 3%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3일제약 오늘 수익률이 14% 넘었는데요. 편입 이후에 지속적으로 올라주면서 이제 목표가 터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고 가봐도 좋을지 혹은 익절 처리를 할지 저희가 리뷰 다시 한번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연 매출 2천억 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와 있고 CMO 사업 호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투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리콘투 오늘장에선 큰 변동성은 없는데 그래도 수익률 상승권 잘 지켜주고 있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CS윈드 현재 수익률 4% 나와 있습니다. 이 CS윈드의 경우에는 풍력 발전 타워 글로벌 1위에 달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해리스 트레이드의 테마성 종목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오늘장 마찬가지로 목표가 터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한 두 가지 종목들 각각 수익률 2%, 5%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각각 방산주 좀 장기적으로 들고 가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단기적으로 목표가 55,000원 설정을 해주셨거든요. 현재는 이제 53,0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녹십자 웰빙 중국 진출 모멘텀 안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들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현재 누적 수익률이 무려 58%입니다. 4거래일 만에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이면 하루에 15% 정도 챙겨가는 셈이거든요. 지수 자체는 굉장히 지지부진한데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현재 포트에 나와 있는 종목들 리뷰도 저희가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수익률 단비를 내려줄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1313 챌린지 성공 배지를 달아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강력한 예감이 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은 막 흔들리는데 그래도 1313 챌린지는 아주 붉게 물들고 있어서 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고맙습니다. 듭니다. 자, 종목 리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이 시장을 지지부진한 가운데 여러분들을 네. 위한 종목을 발굴을 잘한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전 종목 모두 다 플러스권으로 움직이다 보니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참조하셔서 매매하신 분들은 대부분이 플러스권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으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그 추석 지내기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추석이지만 미국은 추석이 없다. 자, 서학개미들은 자, 이 긴 연휴 동안에 또 뭐 하겠습니까? 주식할 수밖에 없고요. 그로 인한 이 수수료로 인한 자, 영업이익은 또다시 3분기까지도 연장될 수 있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고 특히나 이 밸류 프로그램에 또 포함되어 있는 증권,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까지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러분 보유로 쭉 끌고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미래에셋 증권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 갭상승의 도치에 양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징금다리 캔들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자, 이 금융주이다 보니까 징금다리라는 개념보다도 5일선 패턴에서 견고하게 우상의 패턴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3일 제약입니다. 자, 3일 제약은 오늘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7개의 양봉을 통해 가지고 급등을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좀 더 끌고 가고 싶지만은 내일 또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종목으로 또 교체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내리고 또 여러분 들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 추세 이상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CDMO, CMO 쪽에 관련 종목들이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고 3일 제약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6천억 가까이 규모의 글로벌 저만잭 CMO의 생산을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시장을 열기 위한 이 초석으로 이 선 반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 추가로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 CDMO 중심으로 한 파이프라인의 글로벌 종목들만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자, 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룰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익절 처리하고 다음 종목으로 포토로 넘어갈 뿐이지 3일 제약의 악재는 전혀 없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추가적인 상승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쭉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실리콘투입니다. 자, 무엇보다 영업이익의 볼륨이 제일 큰 종목인데 상승 효과는 제일 좀 덜
더디입니다. 자, 플러스가 안 나고 아직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이지만은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 비해서는 자, 상승의 이 폭이 좀 적다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자, 외면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자,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자, 200% 가까이인 어닝 컨센서스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돌고 있다면 내일 한 차례 이 화장품 쪽의 분위기가 돈다면 제일 먼저 이 급등을 보일 수 있는 곳이 자, 실리콘투.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잠자리에 토치 캔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는 것은 현재 고점에 지금 45,000원과 47,000원짜리의 매물을 계속 지금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등주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는 최고의 적절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네 번째는 CS 윈드입니다. CS 윈드를 오늘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끌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이 방송의 룰로 인해 가지고 좀 끊어낼 뿐이지, 자, 익절 처리할 뿐이지 현재 차트를 보시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연일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캔들 5개를 보십시오. 저점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가 모두 다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요, 마이너스 1%든 2%든 지금 그 금액이 이제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캔들의 이 종가 캔들이 어떤 캔들로 마감이 됐냐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연일 밀집형 패턴이 나온다는 것은 종가 관리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이 좀 예견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영망치에 플러스가 나든 뭐 하겠습니까? 영망치 아니면 장대 음봉으로 마치게 되면 오히려 더 음봉을 이제 매도 심리가 더 세게 하방으로 눌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 다음 날 개파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CS 윈드는 갭상승의 양봉에 지금 현재 5%대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룰로 인해 가지고 익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현대로템입니다. 자, 현대로템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자, 20일선을 갭상승을 난 이후에 망치가 만들어지고 있죠. 오전장 10시까지만 해도 단봉에 음봉이 나왔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멈추고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망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의 캔들, 망치 캔들이 지금 만들어지게 되면 내일 56,000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종가 기준에서 현대로템을 좀 더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바이오 쪽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를 좀 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자, 저번 주 추석 전 금요일장에 영망치 양봉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은 캔들이죠. 영망치 양봉의 윗꼬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어떤 캔들이냐? 다시 말해서 장대 양봉이 장중에 조정을 받는 위에 꼬리가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망치와 양봉의 결합이 영망치 양봉이다. 그러면 윗꼬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심리가 많기 때문에 아침부터 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 가지고 위에 꼬리의 폭만큼 지금 현재 잡아먹으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급등주 패턴이 지금 현재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십자 웰빙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무관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기관과 외국인이 오늘도 쌍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요. 자, 내일의 이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신 분들은 오늘 자, 시초가의 금액 다시 말해서 1,300원짜리의 밑에 꼬리가 한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00원 한번 받쳐놓고 기다려 보시면 장중에 다시 한번 더 망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녹십자 웰빙은 이제부터는 트레이딩 관점이 돼 스윙과 트레이딩 관점을 접목해서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323 챌린지 6개까지 종목 리뷰를 해주셨고 그중에 이제 목표가를 딱 터치해서 익절 처리한 3일제약과 CS 윈드 분석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추석 연휴 지나고 예, 이제 본격적으로 맞습니다. 또 편입해야 되는 두 종목 궁금한데 바로 공개를 해주시죠. 네,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네. 종목입니다. 좀 기대되시죠? 자, 두 개 종목이에요. 첫 번째, 자, 두 개 종목도 모두 다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율주행 쪽에 DY와 자회사의 이 모습을 이제 수혜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자, 지주회사인 자,
SK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DY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Y는요. 자, 먼저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DY 오토입니다. 자율주행 쪽의 이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자, DY 오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전장 제품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개발, 판매하고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종속회사입니다. 자, 자율주행, 전기차, 미래차 핵심 수혜주로 평가되고 있고 특히나 현대차와 함께 자율주행 레벨 4를 장착한 센스 클리닝을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무엇보다도 지금 현대차의 구글 로보택시 생산 논의를 하고 좀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다른 이 자율주행 종목들도 많은데 왜 굳이 DY를 들고 왔나? 여러분들 종속회사의 이 실적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들고 있는 내재가치, 청산가치를 보게 되면 시가총액 1,300억은 말이 안 된다라는 좀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이익입니다. 2021년도에 460억이고요. 2022년도에 320억입니다. 자, 작년 2023년도에 영업이익이 자 430억이고요. 올해 현재 컨센서스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는 자 1분기, 2분기 합쳐가지고 250억이 나왔습니다. 26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지금 3분기, 4분기에 이 영업이익이 평균 뭐 한 70억에서 80억만 나오더라도 올해 영업이익이 450억에서 500억 가까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시가총액이 1,300억밖에 안 합니다. 이만큼 저렴한 종목이 있을까요? 자, 무엇보다도 이 종속회사인 DY 오토, 현대차의 자율주행 기술 논의와 함께 오늘 급등주 패턴을 좀 보이고 있고 현대차, 구글 로보택시의 위탁 논의에 따라 가지고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이 드디어 이제 하방에서의 이 포지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10년간 120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수혜감,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전기차의 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들고 있는 DY 같은 경우에는 오늘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목표가는 5,600원, 손절가는 4,700원 매수 의견과 함께 자, 이 1313 챌린지의 이 종목으로 좀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자, 오늘 조금 아쉽습니다. 뭔가 하면 오늘 일부러 좀 이 종목을 좀 선택한 게 아닌가. SK가 오늘 SK하이닉스, SK 집안 자체가 오늘 정말 초상집 분위기로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오늘 SK가 지주회사인 SK가 오늘 좀 실력 발휘를 못하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는데 자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회사 SK 판테코라는 종목인 회사가 있는데 미국에서 지금 무엇보다도 CDMO 쪽에 이 스케파 증설로 통해 가지고 이제 내년에 수혜가 좀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의 생물보안법 수혜 정망이 있는 가운데 SK 판테코가 진행하고 있는 이 진행 과정이 상당하게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이제 천천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나 SK 같은 경우는 지주사이다 보니까 K 밸류업 지수의 개막의 카운트다운이 남겨져 있는 현재 시점에서의 추세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사주 매입 소각뿐만 아니라 배당 확대의 연내 밸류 공시가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음봉은 아군의 음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저는 오히려 더 내일 SK 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시에는 자, 이 오늘의 아군의 음봉은 징금다리라는 표현까지도 나올 수 있는 추세가 만들어지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이런 재료와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여러분들은 이제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면서요. 자, 목표가, 손절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6만 5천 원, 손절가는 14만 2천 원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편입된 종목 DY, SK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켓나우 3부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고요. 내일 오후 1시에 또 찾아주실 겁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한국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놔 논란입니다. 한국 테크 업종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주의로 내렸고요. 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는 10만 5천 원에서 7만 6천 원으로, SK 하이닉스 목표 주가는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반토막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전망을 어둡게 본 이유는 HBM 공급 과잉과 일반 D램 가격 하락을 들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건 스탠리 분석은 무지하거나 악의적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미 내년 HBM 물량이 완판됐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빅테크의 AI 서버 투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죠. HBM 수요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두 회사의 HBM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습니다. HBM 생산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일반 DRAM 공급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글로벌 메모리 시장을 주도하는 양사에겐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게다가 일반 제품보다 2배 많은 DRAM을 탑재하는 AI PC나 AI 스마트폰 시장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죠. 이 모건 스탠리는 지난 2021년 메모리 반도체 고점론을 꺼냈다가 결국 반성문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을 또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내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